자, 오늘의 주제 김영란법. 이게 지금 잘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김영란법, 그러니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2012년 6월에 당시 그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있던 김영란 위원장이 이제 발의한 입법인데 아무튼 2월 임시국회로 지금 넘어갔어요. 근데 굉장히 물타기를 하는 건지 뭔지는 몰라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간인까지, 그러니까 유치원, 유치원 교사하고 언론인까지도 같이 공직자 레벨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서 우리 정패널만 지금 해당 사항 있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는 안 되나요? 난 민간인이지. 변호사님도 들어가죠. 응? 아니 지금 있죠. 아니요. 들어갔어 나는. 네. 이런 인터넷 신문 관계자도 다 포함돼요. 그럼 디트뉴스도 포함이고 이지수 PD도 조심해야 돼. 네. 지금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범위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범위를 확대했다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언론도 포함이 됐는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언론도 사회적 역할을 하면서 다소간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횡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확대된 부분이 언론인하고 사립학교 이 부분 같아요. 근데 이제 언론인 쪽에서는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예를 들어서 KBS나 EBS 같이 공영 방송에 저기는 공직자 부분에 포함이 돼서 처벌 대상이 됐는데 일반 방송 MBC나 KBS 종편 또 그밖에 이제 신문 같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형평성이나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해서 포함을 시킨 거고요. 사립학교 그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는 처벌의 대상인데 사립학교 교원은 처벌하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있겠다. 근데 이렇게 해서 포함을 내가 지금 이제 우리 정 패널하고 우리가 절친 아닙니까? 예. 앞으로 술 안 사줄 거야 이제. 그렇게 술 사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술 사준 것을 합쳐서 이제 근데 이제 말을 잘못했는데 이 의원이 술 사준 적 없습니다. 같이 먹었지. 같이 먹었으니까. 상관없죠. 나를 사준 게 아니라 자기 먹기 위해서. 100만 원 이상 사주고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아니 그런데 나는 1년 동안 둘이서 주고 서로 반씩 내면서 300만 원, 600만 원치 먹으면 둘 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상관이 없단 말이야. 정 패널이 나를 사줘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사주면은 둘이 같이 먹었어도 반으로 쪼갤 거 아니야. 그래요? 응? 그럼 나도 그럼 열심히 사야 되겠네. 그동안에 좀 이변한테 많이 얻어먹은 건 없고 자기 내가 기쁨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입법의 핵심이 지금 이거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여기 적용을 받는 사람들이 100만 원 이상 돈이든 아니면 향응이든 간에 받으면은 여러 차례에 걸친 것도 합산해서 동일인으로부터 100만 원 이상이면은 처벌받는다. 무슨 아무 이유 불문하고 무슨 청탁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가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냥 불문곡직 해당자들이 100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된다 하고 또 부정청탁을 하면 안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부정청탁 유형도 또 정해놨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거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거고 왜냐하면 법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 적용 대상자 범위를 넓히면은 정말 이 법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지경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탁이라는 개념, 부정청탁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정할 거냐 그걸 일일이 다 조항으로 사례를 들어가지고 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 아니냐 말이지. 죄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는데 사람을 처벌하려면 정확하게 법 문구상으로 요건을 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도 쉽게 통과를 못 시키고 다시 검토하자 이런 법사위에서 아직 통과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란법의 핵심 취지가 공직부패잖아요. 2011년도 보니까 1년에 공직자들 중에 그 징계받고 처벌받는 인원수가 3,000명이 넘어섰고요. 이게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왜 12월 달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 지수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꼴찌 수준이고 지금 43위 2008년도 이후 계속 그 떨어지고 오히려 정체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지금보다 더 강한 그 강력한 부패 방지 대책을 마련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선진국들 보면 우리가 논란이 되는 뭐 공수처 이런 거 도입 관련해서 선진국에서는 사실 수사권, 기소권 이런 거 다 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처벌 대상이 넓어지는 것, 원래 해당 대상자가 185만이지만 그 가족 이런 거까지 다 합치니까 한 1,800만, 2,000만 가까이 되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돈을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거꾸로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청년 국가들이 보면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공이 다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공직자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공직자가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어떠한 사유로 재산이 증식됐다는 걸 설명을 하지 못하면 뇌물로 간주하고 몰수 처벌을 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가혹하고 강력한 그런 대책을 펼쳤기 때문에 홍콩이 우리보다는 훨씬 투명한 그런 국가가 된 것처럼, 저는 지금 논란이 저는 핵심이 아니라고 오히려 변명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애초 취지대로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뭐 벤츠 검사 사건이 있었죠. 예. 처벌 못했죠. 벤츠를 한 대 받았는데 대가성이 없다 그래서 처벌을 안 했죠. 사실은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쉽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대가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뭐 증거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처벌을 못 하는데, 하여튼 제가 뭐 정치권에 이렇게 있어봤지만 거의 대가성 없는 돈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어떤 친구가 저 어려운데 후원 좀 하겠다고 어떤 방법으로 후원하냐고 물어봐요. 그래 기분 좋게 가르쳐 주죠. 이렇게 통장에 이렇게 넣으면 영수증 발급해 준다고. 그럼 한 달이나 두 달은 집에 싹 와서 뭐 하나 부탁합니다. 아주 애매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법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또 정교해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처음 해보는 거 보니까 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자꾸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 같은 걸 너무 강조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이 말하는 우리 사회에 대한 그 정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눈높이 이런 거에 비춰봐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집행하고 시행하면서 또 보완해 나가고 이렇게 옳다고 보고, 다행히 2월 달에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죠? 2월 국회?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지금 이제 범위 부분을 축소하려고 하는 게 이상민 법사위원장이신 것 같은데, 그 보통의 어떤 그동안에 했던 그 정치적 행보하고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이한 게 또 여기 있는 패널 중에서 우리 이현 변호사도 약간 반대 입장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넓어지지 않겠냐, 많은 그 저기에서 그런 거구나. 할 것 같다 이런, 이걸 찬성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법조인으로서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런 거라는 얘기예요. 법이라는 거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되돌리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무리한 법이 한번 그 제정이 되면은 엄한 피해자가 막 다수 양산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특별법이라는 것은 가급적 안 만드는 게 좋은 거야. 그냥 일반법,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일반법을 가지고 규율되는 사회가 안정된 사회지, 각 케이스마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뭐 기자 관련법, 무슨 뭐 사회단체 관련법 쭉 처벌 조항을 막 다양하게 만들어. 이런 사회는 나중에 보면은 그 법 자체 때문에 망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기 스스로 올가매를 막 자기 이 발에다가 치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적용 대상자는 뭐 공직자 위주로 한다. 그러면 일반 민간인들 사회에서는 돈 주고 받고 뇌물 주고 받고 받는 게 없습니까? 우리 뭐 기업하는데 하도급 관계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뭐 우리 만연돼 있잖아요.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경향이. 그런 거에 대한 개선 노력은 왜 안 하냐 이거야. 꼭 공무원들만 잡아야 되고, 민간인 사회 그러면 돈 주고 받으면 야 이거 줄 테니까 너 나 도급 줘라, 이런 거는 처벌해야죠. 그것도 배임 뭐 수재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잖아요. 그런 기업 법이 또 기업 여기 부패 이거 같이 방지법 대가성을 그거는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법은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안 따지는 거기 때문에 가혹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관행이나 사회 제도를 바꾸려면은 민간인까지 같은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도 민간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그 가족한테 돈을 주는 행위.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기업인한테 돈 줄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간인까지 포함하는 거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국민 그 국제 투명성 기구나 이런 데서 우리나라의 정부에 권고한 것 중에 하나는 기업 부패 방지법 이런 것도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법이 가혹하다 하는 그런 입장은 나도 동의를 하는데 이 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취지는 뭐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법을 강력하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축소하는 거는 오히려 더 법 개정이 가능한데 일부에서는 너무 그 실효성이나 부작용을 우려해서 축소해서 시작하다가 문제가 되면 더 확대하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확대한 이후에 부작용을 좀 줄이는 것이 확대해서 좀 범위를 넓힘으로 인해서 강력한 처벌의 의지를 가짐으로 인해서 그런 방지의 개념으로 그 범법자를 많이 양산하는 개념보다는 하지 말자고 하는 문화적 측면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는 형평성의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그런 점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적용 범위를 조그맣게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것을 살피면서 점차 적용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안전하다. 그런 이상민 의원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일단 좀 줄이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법률가들은 그런 대책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란법의 그 적용 대상과 관련해서 지금 움직임이 법사위에서 고위 공직자로 제한하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아까 우리 저기 금 위원장도 고위 공직자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걸 한다는 얘기가 입법 취지에 자체가 그러면 무너진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김영란법이라는 게 이 제정 자체를 사실 그런 얘기는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결과라고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좀 겁난다는 거지. 갑자기 이거를 막 적용자는 1000만 명 이상을 뭐 잠재적인 어떤 범법자로 예상해가지고 막 강제로 밀어붙이려 하다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야.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그렇게 받아본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런 얘기를 하지 여태 그런 범법을 안 하고 그런 걸 안 해본 사람들은 안 할 자신 있는 사람들은 자신 있는 사람 이거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 얘기입니다. 아니, 그 제가 근데 이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전혀 유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뭐 선별적으로 이게 집행이 상당히 문제거든요. 집행의 형평성의 문제가 법의 생기는 문제도 거야. 그러면 미운 놈은 응? 미운 놈 갖다 처벌하고. 들이대고 그렇지 않은 놈은 교통단속이나 비슷한 가지고, 거야.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집행기관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크니까 이제 집행의 기술적인 문제도 충분히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직자 중에 누가 좀 까분다. 쟤 한번 이거 참 걸기 쉽겁나. 뭐 지금까지 뇌물죄로 걸려면 굉장히 어려워. 승진을 다투고 있을 때 또 누가 제거하는 진정서 하나 딱 넣을 수도 있고. 하나만 그럼 결국은 사회가 얘기하면 맑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적용의 결과적으로. 문제가 저는 오히려 더 이게 논란이 향후에 될 가능성이 있지 이 법 자체의 문제는 그렇죠. 제가 그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강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 관련 자료 이렇게 보면요 이 법 자체가 청렴 선진국들 지금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서 부패 방지 대책 관련해서 마련하는 법이나 제도 내용에 비하면 크게 문제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오히려 거기는 더 강력하고 아까 제가 홍콩 사례 든 것처럼 더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본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선 의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적용을 입맛에 맞게끔 또 선별적으로 적용해서 논란이 되는 그럴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라고 이런 거 생각해보자고. 유럽이나 홍콩이나 지금 예를 드셨는데 이쪽은 이미 사회적인 본능을 따른 기본 의식들이 상당히 깨끗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회의 수준에 맞춰서 법도 자꾸 이렇게 뭐 발전되고 개정되고 하는 거란 말이죠. 법이 선도하는 사회는 굉장히 힘든 사회가 되는 거예요. 사회의 수준은 여기인데 법이 이런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자기 몸에 배 있는 습관 때문에 범죄자가 되는 거야. 아니 그래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 그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보면 압도적이에요. 80% 이상의 전폭적 지지를 국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
이해 당사자들 일부가 특히 고위공직자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그 지금 좋은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법이 어떤 그 사회를 리더해 가는데 그 폭이 좀 넓다 그러니까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이 사실은 법의 선언에 의해서 그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고 봐요. 옛날에 그 성매매 특별법 그거 할 때 그걸 입법한 사람 얘기를 들어봤어요. 성매매 특별법이면 성매매 돈을 주고 이렇게 성을 거래한 사람들 다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그거 지금 만약에 그 있는 그대로 다 적용한다면 이 법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때 그 법을 제정하는데 참여한 분의 멘트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해서 내가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 이 사람은 처벌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서서히 처벌에 들어가면 대신 법의 정신은 뭐냐? 성매매는 잘못된 것이다. 성매매 문화를 없애야 된다는 그런 선언적 의미가 있지 현실적인 입장에서는 과도하다. 그러더라도 이 법은 필요하다. 선언적으로 높은 그 목표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를 좀 아까 법이 사회를 계도하는 것은 좋지 않다. 법에 의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 그런 문화를 좀 더 땡기기 위해서 좀 과도한 법을 만드는 것도 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우리가 도로교통법 되게 습관적으로 위반하잖아요. 네. 많이 위반하는데 이제 걸리면 또 재수없다고 하는 분들 많고 그러니까 이 법이 김영란법이 또 하나의 도로교통법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렇죠. 도로교통법 위반하는 사람 많다고 해서 도로교통법 없애자 좋은 안 하듯이 예. 이 김영란법도 또 하나의 도로교통법이 될지언정 하여튼 시작해서 집행해 나가보는 것이 애초에 김영란법에는 취지가 취지가요. 공직자 154만 명의 그 가족들하고 거기에 한정이 됐던 건데 이 국회에 들어와서 정무위에서 언론인하고 유치원 교사를 거기다 민간인 대상을 끼웠어요. 그래서 논란을 지금 부추기는 결과가 오히려 된 거예요. 범위가 확대됐다. 원래는 이제 그 공직자 그 아주 아까 우리 이현 변호사께서 얘기하듯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헌법기관, 직원, 예를 들면요, 국가, 지방, 공무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154만 명으로 딱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그걸 만작거리면서 이걸 확대를 시켜가지고 지금 논란에 이 정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국회의원도 안 들어간 것 같아. 국회의원 들어갔어요. 국회의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그래서 이제 민원에 대한 일반 그 좋아하는 부분이 유권자들로부터 청탁이에요. 부정 그런 청탁.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됐다. 99만 원씩만 받는. 아니죠. 그 총액으로 99만 원 받았다가 300만 원이 되면 99만 원 받는 건 대가성이 있으면 무조건 걸리는 거야. 아니지. 대가성 아니, 없이 99만 원을 4번 받으면 300만 원 넘는 처벌 지금 대상이에요. 100만 원 아니라 그래서 좀 안 받는 게 아니고 벌금하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부정청탁이에요. 형사처벌 부분에 그렇지.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50만 원, 30만 원 조금 받은 받아? 사람들은 그냥 과태료 벌금이 아니고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면은 적어놓으라고. 야 지금 현재 몇만 원이다. 아직까지 299만 원까지만 받아. 아직까지 좀 한 20만 원 여유가 있다. 근데 299만 원은 내 돈도 사람마다 아니에요. 잔액을 내가 뭐 이현 변호사한테 뭐 술 같이 먹은 것만 해도 아슬아슬하게 먹으면 돼. 290만 원이 뭐요? 한 뭐 1000만 원은 되겠다. 하여튼 우리가 인재사회가네. 우리가 합심해서 또 하나의 도로교통법을 만들어 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김영란법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